이제 12월 19일 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오늘 지수는 그냥 고만고만했어요. 외국인이 살짝 팔았고 뭐 선물도 그냥 그렇고 그 지수가 지금 계속 찔끔찔끔거리는데, 물론 우리가 말씀드린 종목은 좀 많이 다이나믹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지수로 봤을 때는 그냥 그래요. 근데 선택 집중하고 대장주 포트 내에서 보면 의미를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오늘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하루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대장주, 단기로 있지만 중기로 계속 키워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 1차 목표가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미국은 그냥 꾸준합니다. 그죠? 어제 보시면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도 근처 왔어요. 원래 11월 달부터 반등 줄 때 AI 빅뱅도 얘기 더 드리긴 했지만 그 중심은 원래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지수는 물론 애플을 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신고가 근처, AMD에 살짝 밀려 있다가 다시 또 신고가 근처에 있고, 얘가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한다, 그럼 나스닥이 지금 그냥 꼬물꼬물 거리는데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 제가 이제 그 파벌 이장 끝나고 지수에 살짝 오버슈팅 가능성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역사적인 신고가 나고 있는 엔비디아 말고 아마존이나 메타, AMD, 제가 이제 나스닥 빅테크 중에서도 순서를 세우고 있는데 얘들도 현재 올해 신고가를 다 내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죠. 미국은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지금 정치권이 어떻다, 파월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해도 주식은 하기 좋은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1월 달부터 저는 살짝 조심할 거예요. 2달 내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한국은 크게 봤을 때는 재미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수나 큰 종목 삼성전자 같은 건 그렇긴 하지만 시장 내에서 계속 수급장 의미를 자꾸 찾아가고 그 안에서 할 게 되게 많아요. 어제 사실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 나오고 어제 오늘까지 기대 있다가 내일 정도 이제 국회 본의 예산안이 내일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발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장중 보시면 살짝 해서 출렁출렁 거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살짝 빠지든지 단타 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나 또 이게 안 되면 안 되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불확실성 때문에 파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빅머니들도 전체 다 안 들어오고 절반 정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게 확률이 한 75% 정도 봐요. 75%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올랐는 거 한 25% 팔아야 되지 않냐? 원래는 그게 정석입니다. 그 아침에 제가 살짝 현금화 시킨 거 빼고는 확률을 높게 보기 때문에 좀 포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급 대장주 포트, 우리 포트 잘 유지하고 있고, 자, 제주 반도체, 에코프로, 머티, 두산오브시, 여진이 제일 중심입니다. LS 머티도 오늘 단타형으로 매매 같은 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막판에 좀 많이 밀리죠. 특징이 있는데 한번 짚어드릴게요. LIG 넥스원은 여진이 관망 중에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수급장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안 그러면 별로 말씀드릴 게 없다 보니까 수급이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재밌는데, 자, MSCI 2월 원래 11월 말에 뭐 편입된 거 있었죠. 그때 뭐 포스코 DX하고 금양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2월달 2월달에 보면 정기 변경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에코프로 머티랑 두산로봇이 또 가능해요. 야, 두산로봇은 1월달 초에 보일 수 있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또 살짝 넘어가게 되면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우리 대장주 포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수급 문제죠. 자, 그리고 코스피백은 이미 특례 편입이 결정됐죠. 에코프로 머티가 결정됐는데 오늘 살짝 조정받지만 저는 건들지 않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 편입 보시면 너무 낮아요. 패시브 수급 들어올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고 큰 흐름상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괜찮습니다. 그럼 공모가를 살짝 제가 적어놔드렸어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원래 공모가 기준으로 또 목표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는 맨날 말씀드리는 거는 주말에 또 말씀드리고 AI 빅뱅 확장, 하이닉스랑 HPSP나 주성엔진은 오늘 그냥 횡보 유지, 별거 없었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되시는 날이고요. 자, 제주 반도체 잠깐 볼게요. 오늘 그제 사실 어제 좀 사고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오늘은 쉬는 날들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을 조금 메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긴 해. 근데 단타를 치면서 고가 물량 부담되는 모습 보여주면 살짝 떨어져 있는 중이고, 개인들이 좀 팔긴 했고 일부도 단기 매입 좀 하긴 합니다. 하지만 신고가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고, 혹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렁거리면서 횡보하게 되면 좀 빠지면 좀 더 사고 싶다. 지금은 애매한 수준이다 보니까 그냥 홀딩하고 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목표가는 뭐냐면 얘가 지금 4천, 5천원 시장이었잖아요. 사실 이게 피보나치 수요일 수도 있고 대장주 만드는 그런 패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2배, 한 15,000원 보면 3배,
뭐 4,000원 보면 3배 정도 올라 있잖아요. 여기서 출렁거리다가 다음 올라가면 15,000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한 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만 원 초반에서 2만 원까지 1차 목표를 보고 있다.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항상 확률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슈를 봐야 될 게 CS도 봐야 되겠지만 계속 AI폰 전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우스폰 지금 계속 그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 발표를 1월 17일 합니다.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때까지는 온 디바이스는 계속 가져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오늘 반등을 줬어요. 저는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거 말고 딴 게 또 생길 수 있나 보는 건데, 퀄리타스가 신고가 나고 갑자기 매물이 확 들어왔어. 근데 제가 뭐 실시간 SNS 하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퀄리타스도 예전에 반도체 관련 말 많았던 파도 있죠. 적자지만 기술 특례로 편입한 적자 기업입니다. 예, 적자 기업인데 물론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지만 저는 기본적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타 치는 수급도 많고 오늘 갔다가 확 밀려버리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입은 안 한다. 뭐 단타 대상은 되겠지만 굳이 뭐 오후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반도체 테마를 보면서 뭐 CXL이라든지 저 이것저것 봤지 않습니까? 온디바이스 같은 거. 버프도 그쪽 관련이긴 한데 얘가 오늘 상한가 붙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따 대상 아니에요. 상한가 들어간다고 상따 대상이 아니고 물량이 좀 부담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는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날면 한참 멀었습니다. 걸려요 또 위에서. 여기서 한 10% 더 올라가잖아요. 물량 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살 건 아니니까 상가는 깨졌어요. 상가는 아니고 내일 물량 떼고 내일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시나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매매 안 해요 현재로서는. 자, 2차 전지는 오늘도 에코프로 괜찮죠. 가끔 매기가 들어간 것들은 조금 단기로 매수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올라가면 7, 80만 원 또 걸려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가 괜찮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히 잘 가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여전히 4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등락으로 보겠다. 특별히 매매를 할 건 없고 흐름 봐서 정말 2차 전지 사고 싶다. 정말 사고 싶다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에코프로 모티도 하고 있으니까 또 중기주 남았는 게 있잖아요. 2차 전지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 모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제가 초기 때 놓쳤잖아요. 에코프로 모티 신라젠을 본다 그랬는데 원래 1월 달부터 올라가는 게 정석이야 원래는. 근데 12월 달에 대주 조건이 이게 안 나와야 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1월 달처럼 이제 흐름이 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는데 확정은 안 됐죠. 확정되면 또 갈 수도 있어요.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급등하고 우리가 밑에서 하고도 사는 것도 있는데 한 20만 원 단기선을 끊으시면 돼요. 오늘 저가 기준으로 끊으시면 20만 원 등락할 거고 양 깨지면은 횡보하다가 또 갈 수 있다. 그런 확률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25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20한 중반 말씀드렸는데 공모가가 사실 36,000원이거든. 36,000원인데 곱하기 10하면 36만 원이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한 2배 이상으로 나서 시총이 그 얼마야? 거의 뭐 한 20억 정도 20조 가야 되는데 뭐 너무 많다 보실 수도 있지만 원래 수급적 그래요. 하지만 꿈은 크게 가지되 중간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20만 원 중반 30만 원까지도 일단 보고 있다. 1차적으로 예상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횟수가 6개월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호횟수에 나올 게 없어요. 6개월이 문제냐면 내년 5월이잖아. 그 전까지 수급 부담도 없어 사실은.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이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왔다 갔다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로봇도 계속 나오고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 제가 2주간의 시간 1월 초에 250만 원 보호횟수 때문에 걸려서 어제도 막 미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 뛰었다 그랬잖아. 단타 치는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횟수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주 포트 내에서 오늘 요걸 좀 팔았습니다. 절반 정도 일단 현금 조금은 해야 되잖아요. 확실치 않기 때문에 대주 쪽이 현금 들고 좀 빠지면 더 살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빠지면 또 사도 되니까 그거는 가지고 계시고, 요거는 조금 빠지면 더 산다. 뭐 그렇게 하면서 단타를 친다는 것보다는 단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일부를 위에서 팔고 밑에 사면 이 단가 유지가 잘 되잖아요. 그렇게 중기로 큐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안 되게 되면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레인보우나 유준로봇은 좀 빠졌어요. 이게 대주주 물량처럼 맞는다 보는데 강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개인들이 팔았고 덜 받쳤다 보시면 되는데 추세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로봇 같이 보면 돼요.
자, LIG 넥스원은 어제 살짝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대장주 후보, 얘는 대장주 후보예요. 아직 단타들이 많아요. 예, 아직 단타들이 많고 어제 좋게 말씀드려서 방산이 로봇으로 변신을 하면 신고가 난 상태에서 어닝도 나는 로봇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아직 불안정해. 어제 말씀드린 급할 거 없이 여기서 한 13만 원 중반에서 출렁거리면서 횡보를 하거나 만들어지면 수급 보면서 살 수도 있다. 뭐 그런 대상만 보면 됩니다. 자, 바이오도 오늘 별거 없었어요. 하지만 셀트리온이 오늘도 나쁘지 않고 플러스 나인 상태고 지수에 영향을 좀 줬고, 그냥 관종으로 말씀드렸던 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CEO를 별로 안 좋아해서 뭐 관종에서 올라 버렸잖아요. 이렇게 오르면 그냥 알아서 그냥 사신 분은 파시면 됩니다. 근데 탄력은 좋아 애들이. 근데 물량 걸려요 한번 5만 원대 정도. 지하 이노베이션은 아직 슈팅은 안 났는데 살살 잘 올라올 거예요. 예,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이러다가 치면은 그것도 팔아야 되니까 관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만에 우리 엔터를 말씀드릴게요. 엔터가 정말 천덕꾸리고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엔터가 원래 코스닥의 메인 섹터이기 때문에 또 스테디 한류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닥 탈출했어요. 예, 바닥 탈출했습니다. 야, 그러면 사야 돼? 예, 사셔도 돼요. 근데 확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찔끔찔끔거리다 오늘 한번 크게 돌았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은 것들 중에서 오늘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둘 다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더 보고 전체 중에서 대표주로 샀다 보는데 JYP가 제일 낫고요. 오늘 산다가는 반 사고 혹시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분들은 조정 받을 때 또 사는 그런 전략이 좋아요. 일단 엔터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주 종목들이 좀 쉬는 날이고 대주주 관련 확정 나오기 전에 살짝 경계 매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등락이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정도는 어제 올라온 거에 비해서 단기 조정 받았다 보시면 되고, 저 LS 모티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보면은 왜 제가 안 사냐, 그게 안 미냐, 단타만 치느냐면 이 들어간 수급들 있죠. 물론 탄력은 좋아요. 팍팍 싣고 팍팍 빠지는데 말 그대로 팍팍 빼. 이때 대주주 안 된다 했을 때 이때 20%로 든 게 마이너스 9%가 빠졌어요. 하루 만에 30% 빼버립니다. 이런 거는 제 기준에 봤을 때 약간 양아치야. 너무 등락이 심해요. 큰 게 좋은 게 기준이 잡아가면서 매매를 좀 편하게 해줘. 물론 대기준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물론 급등락은 있지만 얘는 뺄 때 너무 세게 빼. 이것도 보시면 오늘 20% 넘게 올랐잖아요. 오늘 이제 24% 갔을 때 단기 매도는 다 하라고 말씀을 실시간 드리긴 했는데 SNS에서 가다가 바로 다 빼잖아. 하루에 한 10몇 프로 빼버리잖아요. 이런 등락은 물론 수급도 크고 빅수급 좋지만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더라도 단기 매매 정도밖에 못 하겠다. 편입은 안 하고 그냥 관종이다. 그 정도만 보시고 얘들이 또 빠지면 또 다른 우리 주수급 쪽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계속 보고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당분간은 좀 수급 변동이 있으니까 아침에 좀 같이 좀 봐주시죠. 감사합니다.